네, 지난 8월 22일에도 이렇게 시래기 관련 화재가 있었었는데요. 밤 10시 42분경에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은 다 외출하시고 17살 A군이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작동이 안 하더라는 겁니다. 네. 왜 작동이 안 하지 하고 집안 주변을 잘 살펴보던 중에 시래기가 설치된 베란다 쪽에서 화염과 연기가 보여서 이 A군이 정말 손빠르게 소화기를 갖고 와서 불을 다 껐는데요. 네. 다행이네요. 네,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불이 다 진압되어서 오. 피해는 겨우 5제곱미터의 그을음 정도, 그리고 시래기에 있는 전선 손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밤 11시 가까이 되기도 했고 아파트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곳인데 네. 자칫 잘못했으면 굉장히 큰 불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을 이 A군의 기지로 이 빠른 판단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살 A군. 우리 집 아들인지. 그러니까요. 너무 훌륭하네요. 맞습니다. 소화기 작동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네. 알아요? 아, 소화기 작동법? 알긴 아는데 네. 이게 사실 요즘에 소화기 자주 보이잖아요, 건물에서. 네. 집에도 구비해 두고. 근데 우왕좌왕하고 손 떨리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게 예.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처럼 아니죠. 이재성 아나운서처럼 좀 연약한 분들은 이렇게 휴대용 소화기가 있다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 그냥 저는 스프레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텀블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그냥 뚜껑만 딱 열고 이렇게 분무기처럼 우리 뭐 이렇게 모기약 뿌리듯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찍 하고 뿌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소화기로 나오는지 몰랐어요, 예, 교수님.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 소화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ABC 소화기, 분말 소화기, 그러니까 덩치가 좀 통통한 이런 소화기들을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것들 좀 사용법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치하기도 어렵고 사실 손쉽게 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간소화된 소화기, 사용성을 좀 높인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고 노즐을 화재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누르시면 바로 여기서 이제 강화액이라고 하는 불을 잘 끌 수 있는 액체가 이제 분사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작은 불이 내 주변에서 바로 발생했을 때 네. 즉시적으로 끈다면 효과가 있습니다만 화재가 어느 정도 커진 상황이라면 이걸 아무리 뿌려도 사실은 불을 끄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바로 발생한 화재에서는 신속하게 쓰시면 효과가 있다. 다만 어느 정도 불이 커진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대피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앞에 나오셔서 저 일반 소화기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까요?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희도 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렇게 입주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소화기를 저걸 주더라고요. 이게 법으로 가지고 맞아요. 있어야 한다. 지금 또 이사 온 집엔 저도 없어서 하나 사야겠다 지금 생각을 없으면 안 하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네. 소화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있어야 실제로 돼요. 소화기 이 사용법 정도 소화기는 돼야 이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끌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화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네. 많이 얘기하는 안전핀이 이제 이게 꽂혀 있을 텐데요. 네. 안전핀을 잡아 빼셔야 이제 루버가 실제로 안전핀을 잠깐요, 선생님. 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예. 어디 꽂혀 있었나요? 예, 여기 이렇게 이제 꽂혀 있는데요. 이거를 빼시면 됩니다. 수류탄 안전핀처럼 예, 길쭉한 맞습니다. 거군요. 쏙 빼면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다 보면 이 레버를 이제 누른 상태에서 빼시려고 하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레버를 놓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정확하게 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소화기를 화재 가까운 곳으로 가지고 가셔서 네. 이렇게 화구, 이제 분사액이 나가는 이 노즐 부분을 불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 레버를 누르시면 네. 앞쪽으로 분사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불을 보면 불꽃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이제 이 소화기를 막 뿌리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 잘 안 꺼져요. 오히려 여기서 분사되는 압력에 의해서 불꽃이 길어지면서 다른 쪽에 막 옮겨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바닥을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바닥을? 뿌려라. 이렇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소화기를 사용하실 때 불과 나의 위치를 내 뒤쪽에 탈출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쪽을 내 뒤쪽으로 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껐을 때 혹시라도 안 꺼지면 바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불 건너편 쪽에 출입구가 있다면 내가 갇혀서 사실상 도망을 못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소화기를 쓸 때 불이 있고 내가 있고 내 뒤에 출입구가 있게끔 이렇게 위치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요. 네. 소화기 사용법. 사실 알려주셔서 이제,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다시 나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어서 부천 호텔 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탈출 방법 정말 없었나 보니까 순식간에 연기와 가스가 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연기가 빨리 차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대피할 경로가 안전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또 경보가 울린다 하더라도 내가 복도 쪽이나 계단 쪽에 문을 열어봤을 때 연기가 차지 않은 상황이라면 복도 그리고 계단을 경유해서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 화재처럼 이미 문을 열어봤을 때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숨을 참고 도망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네. 대부분 그러다가 사망을 연기 흡입에서 사망하시기 때문에 이미 복도에 연기가 찬 상황이라면 대피를 하시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객실이나 세대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문을 잘 닫은 상태에서 연기들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는 게 훨씬 좀 좋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젖은 수건이라든지 담요 같은 것들로 문틈을 잘 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연기가 혹시 들어와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외부 공기에 조금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창가 쪽으로 이동해서 계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내가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창밖으로 내가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구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버티시다가 연기도 계속 새들어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싶으시면 그 객실 안에 혹은 또 세대 안에 완강기라든지 또 다른 피난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연기에 마셔서 숨이 막혀서 죽든지 불에 데워서 죽든지 이럴 정도가 됐다 싶으시면 피난기구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완강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완강기 사용법도 이따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면 요즘 세상 우리 네. 숙박업소 이용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여행이든 출장이든 그죠? 일단은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이제 에어매트 설치해가지고 유명에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두분 다 사망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사실 이분들이 안전하게 착지를 하셔서 생존했더라면 참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초에 소방대가 신고를 접수한 시간이 7시 39분이고요. 소방의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7시 43분입니다. 43분에 도착했을 때 당시 이 뛰어내리셔서 사망하신 이 두 분이 창가에 매달려 계셨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출동한 소방대가 언제든 뛰어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에어매트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 거기서 버티시다가 도저히 못 버티시니까 이제 뛰어내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공교롭게도 에어매트의 가장자리 쪽에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뛰어내리시는 분들은 이런 밑에 상황에 에어매트가 뒤집힌 상황이라는 이런 상황들을 채 확인하시기도 전에 너무 빨리 급하게 뛰어내리시다 보니까 또 이분도 떨어지시면서 사망을 하게 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매트 자체가 뭐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해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뛰어내릴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이 정도의 안전 수준을 이제 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요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에어매트 딱 입고 주인공이 안전하게 딱 착륙하고 맞아요. 박수 받으면서 막 껴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에어매트 그 당시 때 그 에어매트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에어매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또 에어매트 성능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에어매트 사고를 통해서 에어매트에 관련된 상황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에어매트의 이제 사용 연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7년 정도인데 이건 거의 한 18년째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것들을 계속 사용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7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불용 처리라고 해서 이걸 폐기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때 이제 불용심의위원회라는 것들을 개최해서 얘는 지금 이제 다 사용 연한은 지났지만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 성능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더 연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사용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이제 계속되면서 최근에 이제 사용 연한이 지난 이 에어매트가 소방에서 한 490여 개 정도 되는데 전면 교체하겠다 이런 부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게 꼭 좋은 건 꼭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더 사용할 수 있다면 성능상의 문제가 없는 한 또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는 새 것이냐 사용 연한이 지났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언제든 사용할 때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